네, 앞서 성장경 기자와 얘기했듯이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결국 수도권 학교들이 내일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천보중학교 3학년 부장을 맡고 계신 김현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중3 아이들 가르치시려면 무척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중3 때 돌아보면 정말 말썽 많이 피웠었거든요. 네. 네, 선생님들 노고가 많으신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격 수업 결정 학교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학기 때부터 저희가 이제 중3, 고3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급박하게 결정이 되고 또 아,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접하는 상황이라서 좀 당황스럽고 아쉽기는 하죠. 아, 근데 먼저 전달을 못 받으셨군요. 언론 보고 네, 하셨군요. 예, 매번 언론을 보고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은 아이들 건강권이나 이제 감염 확산이 우선이니까 네네. 선생님들이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고 온라인 수업 준비 이제 다시 개학 준비 재조정하는데 힘쓰고 있죠. 네. 1학기 때 원격 수업을 해 보셨잖아요. 네, 네, 실제 해 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고 어렵죠. 낯설고요, 그렇죠? 네,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음. 사실 동영상 클릭했다고 뭐 온라인 학습방 들어와 있다고 해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듣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네.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네. 어, 출결이나 교과서, 뭐 수업 시간 평가 이런 오프라인 상황을 그대로 온라인에게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네. 학교는 뭐 온라인 상황 됐으면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니까 다시 복습하고 음. 평가하기에 급급하고 어쨌든 음. 아이들도 교사도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 됐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네, 사실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도 사실 집중하기 어려운 나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렇죠. 원격을 하다 보니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나 또 집에 PC가 없어서 온라인 수업 어, 자체가 어려운 그런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나 교육청에서 기기 대여 같은 거는 충분히 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네. 핸드폰으로 듣는 애들도 많아서 네. 사실 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 여러 아이가 있을 때 문제 그 핸드폰으로 보거나 TV 그 PC로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생기고 네. 제가 이제 해보면서 느낀 점은 어, 기본적인 디지털 사용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걸 더 느껴요. 그 아. 디지털 윤리나 아니면 정보 아. 검색 능력이나 프로그램 예. 사용법 이런 교육들이 좀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재미있는 동영상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 그런 건 많이 보는데, 찾아보잖아요. 게임도 엄청나게 잘하고요. 네, 게임도 잘하고 그래서 잘할 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교육은 잘 따라오지 못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아하. 들어가야 되는지, 아하. 어떤 걸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또 하나 문제가 학력 격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안 계신 가운데 원격 수업하면 열심히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너무 커진다. 현장에서 보실 네, 때도 네. 그렇습니까? 학력 격차야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교실 수업에서는 네. 저희가 한 학급이나 학년을 이렇게 집단으로 보니까 네. 잘 드러나지 않았었던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친구들 하는 거나 어깨 너머 뭐 아니면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해결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온라인 상황은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유지를 해나가는데 예. 기초학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음. 자기주도 그 능력이 없다거나 뭐 네. 생활 습관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음.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예. 온라인 상이 되니까 네. 교사가 또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더 부각되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네요. 온라인 원격 교육이요.
네. 그런데 이런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박백범 교육부 차관께 질문을 드려봤었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요. 네. 그랬더니 그 문제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쌍방향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는 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실시간으로 화면에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진 걸까? 아니면 그게 학력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네. 좀 약간 의문을 가지게 하는 건데, 네. 뭐 25명, 30명이 화면에 들어와 있지만 아이들이 소리도 끄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면서 잠시 이제 질문하고 그러면 배움이 일어났다고 하고 학력 격차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학교에서는 뭐 소통이 필요한 쌍방향 수업이라면 교사가 직접 녹화를 한 수업을 틀어주면서 채팅방을 열어서 소통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영상을 시청한 후에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상호 소통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돼요. 아, 예. 그리고 하루 종일 애들이 6, 7교시까지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걱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도 목적이, 나빠지고요. 예. 맞아요. 예. 목적이 실시간 뭐 출결 체크에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오히려 이제 개별화가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거나 하는 온라인의 장점들을 살려서 네네. 학교 급별이나 교과 특성별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하, 예, 예.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장기화 우려가 큰데요.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돼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어려워진다.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저는 생활이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생활이 무너지는 아이들. 네, 네. 지금도 이제 밤낮이 바뀌고 뭐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아, 앉아 있고 있는 아이들, 뭐 운동량은 하나도 없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네네.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실 배움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소통을 통해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네네. 이런 언택트 상황이 계속 음, 지속된다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네. 아이들은 어떻게 소통하도록 연습시킬 것인지, 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성장한 애들은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게 될 것인지, 네네. 어쨌든 학교의 정체성, 교육의 정체성이 고민되는 시기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교육이 흔히 뭐 전인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공부만이 네, 아니라 친구들과의 우정, 선생님과의 소통, 또 태도, 뭐 윤리의식, 또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키워나가야 될 텐데, 이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올해 온라인 교육으로 지속된다면 참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네. 9132님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집 큰아들이 중2입니다. 1학기 때도 온라인 수업을 했었는데 PC로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걱정하신 바로 그 부분이네요. 네, 네, 비슷한 사연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계속 힘내십시오.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촌보중학교의 김현주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